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의 원내 사령탑에서 물러나면서 K2 이전과 내년 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유례없는 불황을 겪은 관광업계가 숙박업소 예약률이 회복되는 등 이달 들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경북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조성을 알아보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경북 항공산업에 나아갈 방향을 짚어봅니다. 경상북도가 도청 신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경북 북부권 지자체 공동투자유치 설명회를 오는 9월 서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일부 지역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까지는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특히 청도의 경우 이틀간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봉화와 영주는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장맛비의 특징은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차이가 크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아서 앞으로도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그쳐도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어제보다 2도가량 오르겠지만 24도에 머물겠고요. 안동도 어제보다는 3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어제 새누리당의 원내 사령탑에서 물러나면서 지역 현안 추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K2 이전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금교신 기자입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현안은 K2 공군기지 이전 문제입니다. 현재 K2 공군기지 이전 계획 용역을 추진 중인 대구시는 기부대 양려 방식에 따른 이전 비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에게 K2 이전에 일정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데다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모양새라 자칫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약이나 정치 그건 전부 이쪽에서 다 거부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네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차 심의에 들어간 기획재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역 출신 여당 원내대표의 부재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의원들이 동력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대구시가 목표로 삼은 6년 연속 3조 원대 국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채 내 정액 이런 걸 이제 정리하고 할 때 이제 원내대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제 좀 상당한 차질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예결위 소속 4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을 활용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지만 든든한 우군이 되어줄 원내대표 상실은 지역 현안 추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복직을 요구하며 45m 높이의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해온 해고 노동자가 408일 만에 어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노사가 해고자의 전원 고용 보장에 합의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5m 높이의 공장 굴뚝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408일 만에 땅으로 내려온 해고 노동자 46살 차광호 씨. 굴뚝에 올라간 지난해 5월 27일부터 전화로만 안부를 전했던 가족들과 만나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많이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노동자들이 고용을 쟁취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가는지 같이 지켜봐 주십시오. 지난 2010년 옛 한일합섬을 인수한 스타케미칼은 3년 뒤 노동자들로부터 공고사직을 받았고 이를 거부한 28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차광호 씨를 포함한 해고자 11명은 스타케미칼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약속대로 공장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기나긴 협상 끝에 해고자 11명 전원 고용 보장과 노동조합 승계, 각종 소송과 고소고발 취하 등의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많은 개별 활동가들이나 전국에 있는 동지들이 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런 합의서도 도출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장기 고공농성 끝에 지상으로 내려온 차광호 씨는 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미발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추가 발급을 실시합니다. 추가 발급 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대상자는 2015년도 상반기 발급 기간 중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기초 차상위 계층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최초의 장애인 구강검진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7층에 문을 여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국비와 시비 23억 원을 들여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6번째로 설립됐습니다. 대구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전신마취 등 전문적 치료 체계를 갖추고 장애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지난 한 달 동안 유례없는 불황을 겪었던 관광업계가 이달 들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던 숙박업소 예약률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평소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달 사적지 주차장은 텅텅 비었고 관광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숙박업소도 지난 한 달 동안 20여 건 3천여 명의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부터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지난달 30-40% 수준에 그쳤던 호텔 예약률도 2배 가까이 올랐고 경주월드 입장객도 하루 평균 4천 명으로 평년 수준을 되찾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도 잇따르면서 휴가철인 이달 말부터는 예년 수준의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경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 대회 유치도 침체된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여자야구대회와 유소년 야구대회가 오는 18일부터 잇따라 열리는데 280여 개 팀의 선수와 가족 등 2만여 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만 명에 달하는 선수, 임원, 학부모, 관광객이 경주를 찾게 됨으로써 그동안 아주 많이 침체되었던 경주 경기가 아주 크게 활력을 찾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르스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 관광업계도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새롭게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김천시가 이달 17일부터 사흘 동안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과 자두포도 수확체험농장에서 제6회 김천 자두포도축제를 엽니다. 김천시는 자두포도축제가 경북도 지정 시군축제에 선정된 만큼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자두포도 수확체험과 함께 포도자두 품평회, 포도수확과 김천 문화탐방, 이창효 자두이야기 미술전, 국궁 무료체험 등을 동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2015 한국축제박람회에서 영덕 대게축제가 최우수 전시 운영상을 받았습니다. 제18회 영덕 대게축제는 지난 4월 2일부터 사흘 동안 천년의 그 맛 영덕 대게를 즐겨라라는 주제로 강구항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는데 다양한 영상을 방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해서 축제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북 영천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조성을 위해 마련한 연속 기획 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이제 갓 시작한 경북 항공산업에 나아갈 방향을 짚어봅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항공산업은 오랜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한 대의 신형 항공기를 개발해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전투기와 민항기, 헬리콥터 등 여러 모델의 항공기 제작에다
정비, 보수, 관련자 교육 등 모든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생산량의 80%가 수출되는 등 항공산업은 캐나다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Well, if I may give you advices, to honestly, we've been very modest in that effort. We are looking at other leaders in the world. The first one would be build trust with your stakeholders. The trust is really important. 글로벌 항공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도 뛰어든 만큼 영천은 어떤 방향에 힘을 쏟을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영천시나 그 주위가 갖고 있는 특성화된 장점을 살려서 이 세 개 기존 클러스터의 장점들을 다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이 염두에 둔 분야는 항공전자부품 산업과 방위산업 중심의 특화 클러스터, 우리나라 IT 산업 중심지인 구미 등 지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하고 관련 핵심 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북은 IT, 자동차 부품, 탄소 등이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되어 항공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우리 경북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행정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잉사의 항공전자부품의 유지, 정비, 보수를 맡는 MRO 센터가 들어와 있고 내년에는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가 들어오는 만큼 항공전자부품 클러스터로서의 영천을 알리는 데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항공산업을 택했습니다. 이곳 캐나다 항공 클러스터처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포항 서울 간 KTX 동해선이 주중에 왕복 2편 늘어나고 좌석도 확대됩니다. 코레일은 다음 달 1일부터 포항 서울 간 KTX 동해선의 운행 횟수를 주중 8차례 왕복하던 것을 10차례 왕복으로 늘리고 주중과 주말 왕복 1차례에 그쳤던 931석의 KTX 열차를 3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선 좌석은 주중에는 3,724석, 주말에는 2,084석이 늘어 승차권 구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대전과 대구 도심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 선로가 개통됨에 따라 증편이 가능했다며 운행 시간은 5분이 단축되고 요금은 1,000원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낮 시간대와 어두운 밤 시간대에 서로 다르게 보이는 스팽글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른바 마이크로프리즘형 재귀반사 스팽글은 서로 다른 종류의 필름을 접착한 것으로 기존 장비로 쉽게 잘리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개발이 가능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소재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파티 문화가 정착한 미국과 남미 지역 시장에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며 여성복은 물론 유아복과 인테리어 용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북 북부권의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북부권 지자체 공동 투자 유치 설명회가 경상북도의 주재로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립니다. 경북도청 신도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건데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체나 기관의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연수를 하는데 청송군은 그 장소로 청송을 찾도록 해 지역 발전과 연결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마이스 산업입니다. 경북 북부에 대한 투자 유치 방향은 이처럼 관광 레저 쪽이 주를 이룹니다. 제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경상북도는 경북 북부에 대한 외부 민간 투자를 이끌기 위해 오는 9월 10일 서울에서 공동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신도청지가 발전을 하려면은 그 경북의 북부권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이번 설명회 참여 지자체는 안동, 영주, 문경, 의성, 청송, 예천, 봉화, 울진 그리고 도청 신도시 분양을 맡고 있는 경북개발공사까지입니다. 청송의 마이스 산업을 비롯해 안동, 봉화, 울진은 관광 레저 분야,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땅 분양을 홍보하고
영주, 문경, 예천은 기업 유치에도 도전합니다. 저희 청소년 자체에서 홍보활동하는 것보다가 경상북도에서 마침 이렇게 공동으로 그 홍보활동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참여 투자자들에 달려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벤트성 투자 설명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도권의 벤처 투자가나 법무법인, 투자 컨설팅 업체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향토기업 화성산업의 창업주인 이윤석 명예회장이 향년 99세의 나이로 어제 오후 별세했습니다. 고 이윤석 명예회장은 지난 1958년 중구 동인동에서 건설업체 삼용사를 인수해 화성산업을 창업했으며 1972년에는 동화백화점을 신축해서 유통사업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이달 11일 토요일입니다. 환경부가 벌인 고농도 폐수 특별단속에서 대구에서는 16개 업소가 적발돼 11곳이 고발당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동안 벌인 특별단속에서 수질 기준을 60여 배나 초과한 금속 연마 폐수 57톤을 무단 방류한 대구 북구의 금속업체를 비롯해 16개 업소를 적발하고 11곳을 고발, 10곳을 영업정지 처분했습니다. 이는 환경부 전체 단속 결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멕시코 꼬아우일라 주정부 또 꼬아우일라 국립대와 현장 학습 및 취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인턴십과 현장 취업 연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주정부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유라 코퍼레이션의 행정 지원을 하고 대구 가톨릭대 학생들에게는 스페인어와 문화 연수 과정을 개설해서 학생 교류를 추진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지난해 교육부 특성화 사업에서 중남미 사업단으로 선정된 뒤 과테말라와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와의 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제24회 대구광역시 건축상을 공모합니다. 공모대상은 지역 내 건축물 가운데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용 승인이 난 건축물로 구청장이나 군수, 건축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고 대구시는 9월 중에 심사를 거쳐 수상 작품을 선정하고 2015 대구 건축문화연합전 행사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는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면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특히 청도의 경우 이틀간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봉화와 영주는 밤사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장맛비는 이렇게 지역에 따라 강우량의 차이가 크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앞으로도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면서 낮에는 흐리고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 머물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시작하지만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오른 26도 예상되고요. 봉화는 24도, 예천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19도로 서늘한데요. 낮에는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